독배를 마시기 전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 형 집행일 아침. 제자들과 친구들이 감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슬펐지만 소크라테스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다. 왜 두려워해야 하지? 죽으면 끝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가?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완전한 소멸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꿈 없는 깊은 잠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 잘 때 괴롭습니까? 아닙니다. 평화롭습니다. 만약 죽음이 그런 것이라면 좋은 일입니다. 둘째 가능성은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저 세상에서 나는 호메로스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시오도스와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제자들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슬펐습니다. 플라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잃습니다. 우리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살아야 할 만큼 살았습니다. 70년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나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내가 다르게 했어야 할 것이 있는지 물으시는 건가요? 만약 내가 철학하지 않았다면 이 재판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적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조용히 살았다면 지금 평화롭게 늙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창밖을 바라보았으니 지게송리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이었을까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평온함에 놀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올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진리를 추구했는가? 나는 타인에게 선을 베풀었는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 두려워하십시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셔야 합니다. 간수는 독당근즙이 든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여,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잔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사람은 평온하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울음이 내 마지막 순간을 방해합니다. 그는 잔을 입에 대었습니다.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독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잔이 비었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걸으십시오.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그러면 누우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0세의 노인. 평생 아테네 거리를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 이제 마지막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독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리가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크리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이 있네. 꼭 갚아주게. 잊지 말게. 이상한 유언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닭을 바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병으로 보았고 죽음을 치유로 본 것이라고. 마침내 삶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독이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크리톤이 그의 눈을 닫아주었습니다. 입을 닫아주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위대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끝까지 일관되게 산 것을, 그리고 평온하게 죽은 것을. 플라톤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의 마지막이었다. 우리가 알던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훌륭한 사람의.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60대도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편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인식하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다음 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핵심 철학인 너 자신을 알라와 성찰하는 삶이 우리 60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